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톡톡썰랩 지금 사연을 읽고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윤호님이 사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반지하는 정말 자취방으로 비추인가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방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도 본가에서 통학했었고 직장도 집에서 1시간 이내 거리라서 평생 자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조건이랑 딱 들어맞는 집들을 보면 보통 다 반지층 반지하이더라고요. 자취 많이 한 친구들에게 집을 보여주면 하나같이 반지하는 무조건 거르고 보고 웬만하면 1층도 거르고 봐라 라는 말을 하며 다들 뜯어 말려요. 크기도 좋고 컨디션도 깨끗하고 제가 원하는 구조에 가격도 저렴한 집들이 대부분 반지하던데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습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팁도 같이 부탁드려요. 네, 사연 읽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이제 팟팟? 팟팟이 뭐지? 많이 배고프세요? 내가 너무 귀엽네요. 고파. 다시 가겠습니다. 저희 네. 톡톡썰랩 패널 분들도 자취 경험이 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조이님도 제가 듣기로는 네, 저는 계속 그 성인 된 이후로는 계속 자취해왔고 네. 지금은 동생이랑 같이 투룸 거주하고 있는데 네. 원래 저 20살 때는 고시원에 살았어요. 2년 동안. 고시원에 살았어요? 네, 몇 년 고시원에 1년. 1년? 왜요? 1년 와. 조금 넘게. 제가 그때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이제 반수를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네. 언제든 여길 떠날 수 있는데 내가 네. 뭔가 방을 계약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럴 수 자금이 있겠네요. 부족했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20대에는. 그렇군요. 고시원부터 이제 살이를 하셨던 이제 조이님이셨고 뭐 순서를 돌아가서 제 앞에 계신 포지님. 네. 포지님도 자취 경험이 꽤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9년 차고 5번째 집입니다. 9년 차. 이야. 와. 정말 9년 차 되셨으면 다양한 형태의 집에서 그러게요. 살아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한 세 종류 크게 세 세 종류. 종류. 일반적인 원룸 한 3군데 살아봤고 네. 원룸 1.5룸 3군데 정도 살아봤고 그리고 아주 큰 집에서 한번 혼자 살아본 적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에서 우와. 34평 방 3개짜리에서 혼자 산 적이 있거든요. 아주 또 작아. 쾌적한. 작은데 뭐 그게 우와. 다 자가 쉽지 제 돈이 않은데. 하나도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데 그리고 지금 사는데 이렇게 크게 세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군데. 네. 오피스텔 거주 경험도 있으세요? 오피스텔은 없어요. 오피스텔은 어. 없으시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네, 윤호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게 자취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2달 정도 살아봤어요. 2달 정도? 네, 저 오. 대학생 때 네. 제가 이제 방학 때 공연 같은 걸 했었는데 네. 그때 매일매일 공연 연습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연습실로. 네. 근데 연습실이 꽤 집에서 너무 멀었어가지고 그 연습실 앞에 방을 구해가지고 한 2달 정도? 오. 그게 답니다. 2달 너무 짧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취라고 하긴 좀 맞아요. 그렇죠. 아니 듣기로는, 그때는 그러면은 뭐 어떤 형태로? 그때는 달방이라고 달방? 네, 그냥 달달이 계약하는 방을 들어갔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어. 근데 그때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방 굴리시는 이제 네. 사장님들도 방이 비니까 달방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딱 게 방학 또 동안만. 방학 동안만 네, 때우도록. 그래서 그게 살아본 게 단데 그 자취라고 하긴 좀 자취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 다 에브리타임에서 그냥 학생들끼리 거래하기도 직거래 이제 하나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동안 방이 비니까 비니까 우리 집에서 사세요? 우리 집에서 어. 잠깐 살고 이제 뭐 아. 월세 뭐 받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게요. 그러면 내 짐은 어떻게 해요? 내 짐. 그
그니까 그 짐은 그대로 두고. 에어비앤비처럼. 네. 아, 찝찝하지 신기하다. 않나? 이게 그렇게 또 많은 진짜 거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다양한 맞아요. 형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인 가구 비율이 네. 35.5%는 되더라고요. 야, 많다. 이게 진짜 이제 절반을 넘어가네요. 절반을 넘어가지 않죠. 절반은 50%니까요. 수학자님이에요? 되게 대치동을 넘어. 되게 우아하게 적응이 안 팩트를 되네요. 짚어주셨어요. 아니 오늘 우와. 키키님 몇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맞네요. 말씀드리자면 절반은 아직 안 그러니까요. 넘었어요. 네. 또 이제 호응을 열심히 해주신 너무 윤호모님이었고요. 2016년도 기준에서는 27.9%였던 오. 1인 가구 비율이 그 사이에 35.5%까지 오. 치솟았다라는 네. 걸 보면은 이제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 거래 방식도 생겨난 이유를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취를 하면서 사실 비용이라는 거 평균적으로 뭐 대학생 때는 원룸에서 월세 많이 사실 텐데 어느 지역이 네.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지역 대학가가 월세가 제일 비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일 보통 비싼 거? 어느 정도 쓰셨어요? 저는 처음 월세 살았던 게 네. 직장 취업하고 나서인데 네. 보증금 500에 50만 원 해가지고 낙성대에서 살았었거든요. 500에 50 그 당시에. 500에 50 그 당시. 그럼 비싼 거 같은데? 근데 근데 한 방이 좋았어요? 8평 정도? 아. 였습니다.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어느 대학가가 제일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전 맞춰볼게요. 먼저 윤호님. 저 기회. 네. 바로 신촌. 신촌. 정답? 윤호님 신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 듣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근데 듣고 저도 갈까요? 신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아닌가? 저도 신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간만에 좀 이렇게 통했는데요. 네. 정답입니다. 와. 다행이다. 역시. 네. 로망이잖아요, 로망. 맞아요. 신촌 아, 자취. 그래요? 그렇지 로망이에요? 않아요? 신촌이 이게 우리 때만 로망인가? 우리 때만 로망인가? 근데 몰라. 아니요. 근데 네. 정확히 말하면 2대 앞이에요. 아. 2대 앞에 이제 원룸 2대 앞. 월세 74만 원. 아. 서울에서 우와. 가장 높다라고 하네요. 너무 비싸다. 왜지? 네. 그러니까요. 로망이에요. 로망이 왜 많아서 로망이 됐을까? 학교가 많아서 그런 거 근데 아니에요? 학교가 많고. 학교가 많기도 하고 또 여자 대학교 앞이다 맞아요. 보니까 치안 뭐 이런 아. 거를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리고 신촌에서 자취하는 분들은 취업하고도 거기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2호선이 있겠네요. 있으니까. 2호선이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승률로는 성대 근처가 제일 높다고 해요. 뭐. 명륜동이요? 네, 그쪽이 또 어. 그렇다고 해서 참 있어요.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보증금에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월세, 뭐 저- 전세든? 저는 고시원이었으니까. 고시원은 고시원은 보증금이 얼마예요? 없어요? 고시원 그때 보증금이 있긴 있었는데 막 엄청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보증금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저 월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27만 원이었어요. 비싼데 27만 생각보다? 원 비싸네요. 그래요? 아 근데 그게 그럼 이유가 얼마나 적게 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15만 원 내고 살려고. 근데 어.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저는 창문이 있는 방을 골랐어요. 아, 고시원인데? 창방. 네. 아니, 창방이랑 그러면 무창방이랑 창방이랑 것도 가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오. 기사도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고시원 화재 엄청 크게 났었을 때 네. 창문 있는 방 사람들만 살았다고. 오.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약간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좋아서 막 칼럼도 썼었는데 5만 원 차이가 생사를 갈랐다. 어떡해.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엄마가 그 고시원 사는 건 오케이 인정. 근데 네. 창문이 있어야 된다. 아. 라는 그 확고한 그게 있으셔가지고 음. 그 창문방을 선택을 하는 바람에 5만 원을 더 냈던 아. 그런 거였어요. 5만 원 차이. 네, 5만 원 차이. 27만 원. 27만 원에 거기에 이제 그럼 그 보통 밥이랑 김치 뭐 이런 거 포함이 네, 되나요? 밥, 김치만 있었어요. 아. 나머지는 다 알아서. 욕실은 공용이고요. 네, 욕실 공용. 그렇습니다. 이런 고시원 그러네요. 썰을 들어봤는데 고시원 썰. 가장 처음에 자취하실 때 돈을 어느 정도 주고 사셨어요? 부진님. 저는 인천 거맘에 영화구름채 500에 40. 500에 40. 네, 비싸네요. 몇 평 근데 정도야? 컸어요. 한 굉장히 13평? 외곽인데도? 14평. 아, 14평. 14평. 그래. 엄청 컸어요. 원룸인데. 2배가 되는 거지. 제가 그러네요. 살았던 데에 그러니까 비해서. 거의 막 아파트 거실만한 원룸. 와, 그게
첫 자취예요? 근데 이제 그 동네는 다 싸니까 좀 주차장이랑 아. 다 있고. 차가 없었어서 뭐. 아, 그랬군요. 좋네요. 이렇게 또 지역차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윤호님 그때 달방은 혹시 네. 물어봐도 돼요? 얼마 저는 주셨는지? 달방이었는데 보증금은 당연히 없고 그냥 그렇구나. 달에 35만 원. 35? 예, 지금 생각하니까 좀 비싼데? 비싼 얘기 그게 왜요? 할아버지. 몇 평 정도예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되게 지역이 어디였어요? 명륜동이었어요. 그래서 명륜동에 이렇게 반응을 바로 하셨구나. 예. 몇 평 정도예요? 제가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그 봤을 때. 매트리스를 네. 2개는 정도는 필 수 있었어요. 방 근데 그냥 그러면- 방 하나에 하나에. 예. 그럼 꽉 차는 2개 피면 꽉 차는. 화장실이랑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 형태의 대략 이제 3평? 3평, 4평 그 정도 되려나? 되나요? 제가 평수를 잘 모르겠어요. 잘 근데 모르겠다. 굉장히 구옥이었고 그래서 그 우풍도 너무 많이 들고 이랬어가지고 겨울에 빌렸나 보죠? 맞아요 겨울방학 때 35만 원이 근데 뭐 보증금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장기 계약 아니면 좀 비싸지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구나.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깎은 거예요 40달러 그랬는데 아유 할아버지 두 달에 그냥 70으로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자취 처음 경험들은 맞아요. 이게 짭짤한 이제 소금 맛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자취를 하면서 좋았던 점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취를 좋았던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을 거고요. 좀 여러분한테 자취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랑 자취가 좋았던 점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앞에 포지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첫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사가 그 인천에 위치해가지고 본가랑 거리가 있어서 자취를 그때 시작했고 근데 본가랑 어느 정도 거리셨어요? 그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40, 50분? 멀었네요. 윤호님 지금 본인만큼 안 걸리는데 뭔가 일 때문에 자취를 시작했다 살짝, 하면은 혼내려고 지금. 한번 혼내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멀었어요. 1시간 자취할만 했네. 4, 50분 정도. 1시간 4, 걸렸고. 50분은 야 쉽지 않네요. 근데 뭐 그때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 그랬어서 딱히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회사 앞에 산다 그건 편했죠. 회사까지 걸어서 10분이었거든요. 조이님도 학교랑 조금 가까워가지고 자취 시작한 거예요? 그쵸. 저도 학교 딱 1시간 4,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너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네요. 이게 1시간 4, 근데 50분. 통학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저희 엄마의 철학이 네. 약간 길바닥에서 시간 버리면 안 된다. 맹모 삼천지교. 죄송합니다. 딱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네. 약간 그런 확고한 그게 있으셔가지고 그게 그러셨구나. 아 근데 저 진짜 대학교 때 네. 진짜 독하다고 생각한 사람 봤거든요. 네. 그때 막 경의중앙선이 막 생겼었을 때였어요. 막 생겼어요. 아 근데 경의중앙선이 에? 생긴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한 2, 아니지 않아요? 30년 된 거 아니야? 경의중앙선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진짜요? 진짜요? 근데 그렇게 달리는 걸레. 저 경의중앙선 저 대학교 때 진짜로? 생긴 거예요. 와 아, 진짜요? 경의중앙선 저도 타고 네. 그 등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걸레라는 말을 너무 공감을 하거든. 아 진짜. 네. 그 수레바퀴. 경의중앙선이 된 거는 2014년. 네, 그때. 아 원래 근데- 있긴 했구나. 78년. 근데 77년. 근데 노선이 짧죠. 지금처럼 이제 지금처럼. 경의중앙선이 아. 된 거는 2014년.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독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친구 이대였는데 네. 야 가평에서 통학을 하더라고요. 가평? MT를 가는 매일 게 MT 를 아니라 가는 그거 느낌이니까. 그래서 제가 막 애들이랑 술 먹다가 저 가야 돼요 오빠 이러길래 어딜 가는데 저 가평 가야 돼서 MT가? 했더니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야 쟤는 매일매일이 MT다 와. 하더라고요 진짜. 와 진짜 독하다. 대단하시네요. 어. 얼마나 걸렸을까 그 한 정도면? 2시간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 2시간? 2시간이면 비싼. 근데도 근데 이제 통학을 한 거지. 가평역에서 이제 가기가 또 힘들죠. 그러니까. 현타가 많이 올 것 같아. 현타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아니 역시 다들 혹시 그러게요. 학업이나 직장 그런 이제 뭔가의 이유로 맞아. 옮겨지면서 본인 그쵸. 활동 무대에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자취를 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음. 통계청 자료에서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2030 20대 30대 혼삶의 이유는 했을 때 가장 많은 게 학업 또는 직장, 취업이었고요. 아. 비슷하구나. 그게 72%. 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 자유. 오, 자유. 가정 불화 막 이런 거. 가정부라. 가정부라. 근데 혼자 그쵸. 살고 싶어서 자유가 20%. 자유. 그렇죠. 자유가 그리고 세 필요해요. 번째가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아. 그리고 부모 직장 등등의 오, 이유가 잘 있어요. 맞춰요.
네. 저도 오늘 자유를 찾고 조금 싶어요. 자유도 찾고 싶으시고 자유도 찾고 지금 싶고 시간도 벌고 싶으신 맞아요. 네, 윤호님이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싶을 때의 뭔가 장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뭐 사실 포지님께서는 네, 자취 장점 잘 모르겠다. 그 당시에는 자유. 몰랐다. 자유. 부모님 자유. 잔소리 안 듣는 거. 그 외에는 뭔가 이런 걸 해서 좋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집 꾸미기에 뭔가 좀 열의가 오. 있었어서 집을 좀 꾸몄었고 음.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이나 자유가 근데 컸던 것 같아요. 잔소리 안 듣고 잔소리 안 새벽 듣고. 2시, 3시까지 술 마셔도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아, 궁금한 그쵸. 게 여러분 네. 그렇게 자취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2-3시에 맨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지 않아요? 그땐 많이 그쵸. 들어갔어요. 아 그땐 그랬고 그때 지금은- 원 없이 그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 원 없이 하셔서 지금 또 괜찮으신 거죠? 아직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아 더 놀고 싶다는 또 포지님. 사회의 시선이 있으니까. 여자친구분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약간 통금이 없으면 더 그냥 알아서 잘 들어가게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또 되게 청개구리 같은 맞아요. 그런 그 본성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조이님은 자취하면서 힘들었던 점 반대로 뭔가 있었어요? 힘들었던 점? 전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게 조금 우리 아마 청취자분 그 고민 사연 보내주신 그러게요. 분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힘든 점. 네. 힘든 점, 뭐 층이 높았을 때, 뭐 6층짜리 집에서 산 적 있었는데 6층에 있는 혹시 원룸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죠 없었나요? 당연히. 와. 그런 빌라도 살아봤고요 1년. 네. 그러니까 너무 저는 공감이 돼서. 저 되게 다양한 경험 많이 했어요. 한번 네. 들려주세요. 엘리베이터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굴러 떨어진 적이 있고. 응. 술 먹고 어쩌다가요? 네. 아, 통쾌하다. 되게 너무 아. 맞췄다. 아니 그때 혼자 살 때였어요? 네, 혼자 살 때였는데 어. 굴러 떨어져서 아프다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갔어요. 어, 알코올 그래. 마취 효과가 어. 있으니까. 그치. 네, 그리고 그 젊음이 제가 좋네. 그 고시원 살 때는 네. 그 거기 지역이 조금 아시겠지만 그 치안이 좀 안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그래서 밤에 술 취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좀 이거는 큰 사건이었는데 저 고시원을 2군데 있었거든요. 맨 네. 처음 갔던 고시원에서 옮겼던 사건인데 옆방인가 옆옆방인가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래서 너무 무서운 그 거예요. 자리 그 방에서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건 듣지는 못했고 헐. 그 난리가 나서 경찰이 온 것만 그 알았는데 옮겼어요. 그래서. 네, 옮겼죠 당연히. 와. 난리도 아니었죠 진짜. 아, 그 그럼 범인은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도망갔기 때문에. 진짜 어. 이거는 많이 무서웠겠는데. 고시원은 진짜 단점이 많네요. 그치. 힘들었던 점들이. 그러니까 치안이 확실히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듣고 치안을 계신가요? 고려하려면 뭘 봐야 되죠? CCTV 무슨 CCTV? 주변에 있는지. 아. 그리고 1층은 좀 전 위험한 것 같아요. 확실히. 1층을 1층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완전 그것 그거예요?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인 치안 사건이 때문에. 있었던 것도 아래층이었거든요. 왜 아래층일 때 그럴까? 저도 지금 2층 음. 살고 있긴 한데 네. 저층에 대한 선호가 많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지? 그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얘기도 해봤어요. 그 친구한테 야 근데 쇠창살 뷰는 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생창살 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러길래 아 그거 떼고 싶은데 그럼 너 뒤지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치. 맞는 말이에요. 맞아. 치안을 위험해요. 생각하면은 필요하다고 위험할 수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이상은 그 1층이 조금 위험한가 봐요. 그런 게 약간 있네요. 접근성이 또 이제 훨씬 범죄자가 좋으니까. 이제 접근하는 들어올 수가 바로 보이잖아요. 있으니까. 저도 맞아요. 지금 사는 집이 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와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겉에서 보면 2층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1층이거든요. 아 그래요? 땅 높이가 기억이 안 나. 술을 많이 드셔서 그렇고 가서 기억을 잃어가지고. 그 아무튼 1층인데 그리고 이제 테라스가 있잖아요. 네. 아 너무 근데 부러워. 가끔 새벽에 약간 갑자기 무서울 때가 있어. 막. 저기 누가 들어와 있지 뭐가 않을까. 사실 사다리 하나 대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높이기 때문에 배관도 타잖아요 요즘. 배관도 배관을 타고 하니까 타요? 무섭다. 최근에 와. 사건 되게 많았. 진짜요? 배관 타고 올라와가지고 막 무섭다. 범죄 저지르고. 진짜 아니 초인종을 새벽에 막 누르고 이런 것들 워낙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배관까지 산다. 네. 와 정말 무서운데요. 그러게요. 아니 저 최근에 참, 네. 저희 직장 동료가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다 그래서 무슨 왜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막 취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리셨어요. 여자분인데 네. 근데
어제 새벽 4시에 누가 띵동띵동을 엄청 누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 아 뭐야 하고 봤는데 어떤 남자인데 취했대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이랬는데 저 전 세입자인데요. 이러더래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세입자인데 왜요? 그랬더니 저 여기 안에 제 가구들 한 번만 만지면 안 되냐고. 무서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냐고.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다 했더니 죄송한데 그럴 수 없다는 건 뭐야? 죄송한데 그럴 수 없다 이랬는데 네.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제 반려동물이 죽었는데 그 반려동물이 같이 지냈던 여기 집을 한 번만 보고 싶다 막 이랬대요. 낮에 소리야. 다시 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말 하네. 그 친구도 그래서 낮에 다음에 정식으로 연락하고 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쳤냐고 바로 신고해버리지 오라고 하면 안 오라고 되지. 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 무섭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고해야겠다. 바로 신고해야지. 바로 신고하고. 여러분 그만큼 치안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치안이 진짜 중요한 만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고민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보면 제가 사례로 가져온 건 양천구 지원 사업인데 이런 게 있어요. 1인 가구 안심 홈 세트. 양천구에서는 지원 대상이 남자 여자 거르지 않고 양천구 거주 1인 가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특정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그리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좋다.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 피해자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긴급 지원 세트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과 더불어서 무선 비상벨 그리고 디지털 도어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살고 계신 이제 그 지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참 치안이라는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치안 외에는 여기 계신 패널분들 구체적으로 본인이 집을 볼 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또 궁금해요. 저희 좀 도움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고민이 왔으니까. 그쵸. 또 저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분리형을 원합니다. 분리형. 부엌과 네. 그 침실의 분리. 공간 분리가 중요하다. 공간 분리. 지금 집을 구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그럼 이 방송 듣고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개사분이요? 네. 중개사든 뭐. 그러니까. 그래. 톡톡 썰랩이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네. 저는 그 침대에서 주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리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화장실. 화장실 진짜 중요해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못 살 것 같아요. 화장실 어떤 부분을 보세요? 약간 그 변기나 세면대나 그 이어지는 타일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낡았는지 더러운지 이런 것들. 리모델링 여부 이런 걸 보시는군요. 만약에 우리가 뭐 대성리나 이런 펜션을 놀러 갈 때 그런 펜션들에서 흔히 보이는 화장실 있잖아요. 엄청 이제 오래된. 그것만 아니면 된다.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지 모르겠는데 하나 궁금해진 게 요리 하시나요? 저 요리 좋아하죠. 처음 알았어. 흑백 요리사다. 오늘 약간 복장이 오늘 검정색. 오늘 흑팀인데. 오늘 흰색. 흑백인데? 아니 근데 그렇게 살면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1인 가구가 요리를 해 먹으면서 사는 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어쨌든 분리형과 화장실. 톡방입니다. 네. 포지님 하나 궁금합니다. 네. 포지님은 또 다양하게 살아보셨으니까 꼼꼼하게 보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이제 목적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목적하는 회사든 장소. 목적하는 장소가 되게 뭐예요? 말을 어렵게 하시네요. 접근성. 접근성이 이제 가장 약간 중요하고. 그건 줄 알았어. 강다니엘 강다니엘 이모가 강다니엘 이모 닮은 뭐 어쩌고. 근데 아니더라 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위치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회사나 학교가 뭐 이제 가까이서 살려고 사는 거니까 가까운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놀 때
번화가와 아. 가까워야 집에 들어올 때 택시비가 적게 나오니까 그치.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한때 이제 인천에 살면서 뭐 강남에 있는 회사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술 한 번 강남 이런 데서 제대로 마시면 택시비가 5만 원씩 나왔어요. 와. 근데 인천까지 5만 원밖에 안 나와? 네, 5만 원은 넘지 않아요. 인천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는 인천을 무시하지 말고 쓰지 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는 좀 예쁜 집. 아. 이제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적게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조금 한 단계 더 욕심을 내서 보는 게 많네요. 예쁜 집. 아 근데 예쁜지. 포진님네 집 너무 예뻐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진짜요? 어, 진짜 궁금하다. 예뻐요. 그 집의 하드웨어가 맞아. 실제로 그게 예쁘지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 꾸며도 그쵸, 한계가 그쵸. 있거든요. 완전 맞아. 공감. 그치. 막 체리 몰딩 이러면. 저 이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체리 몰딩. 체리 몰딩. 저 그것만 아니면 된다. 체리 몰딩, 그치. 네. 체리 몰딩 있으면은 값이 또 훅 내려가요. 그렇구나. 어.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아. 하나 우리 고민 사연자분한테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네. 반지야. 반지하. 음. 반지하와 반지하. 여러분 채광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광이 근데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요? 네. 그럼 이거는 조이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시원의 창문. 그러니까 그 창문이 열리는 창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기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채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방이 좁은데 어둡다? 그럼 너무 우울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좀 그 약간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기본적인 요소다? 햇빛은? 전 그렇게 그래요?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 키키님은 상관없던데? 이러신 또 진짜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에 이제 작년 9월에 이사를 왔고 네. 제가 네. 지금 어느 지역의 투룸의 2층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2층이지만 주변이 건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상 귀신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오늘 자아가 몇 개. 말씀하세요. 사실상 채광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 꾸미면 괜찮겠지. 네. 근데 점점. 근데 이게 제가 키우던 식물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괴담이다 진짜. 괴담이다 이거. 그래서 심야 괴담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 살면서 화분을 무려 2개나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겠다. 네.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물한테만 영향이 있을까? 그 식물 외에는 살고 그러네. 있는 생물이 저밖에 없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묘사하니까 되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반지하가 아닌데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다녀요. 아니 근데 채광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아니 9to6 하는 직장인이면 네. 채광 맞을 일 거의 없다. 그리고 집돌이 아니면 주말도 나가서 노는 사람이면 채광 안 중요할 걸 이러더라고요 또. 그거는 굉장히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네. 근데 그게 막 내가 해 진 시간에 집에 있다고 해도 일단 어두운 집 자체에서 오는 맞아. 그 그 약간 기운이 네, 있어. 그 음습한 기운이 음습한 있어요. 기운이 있어. 네. 저도 반지하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지금 집 살 때 집을 이렇게 알아볼 때 그 지금 사는 동네 근처에 해화 쪽 근처에 500에 네. 30짜리 집이 나온 거예요. 오, 500에 근데- 30이요? 근데 방도 하나가 있고 오. 1.5룸인데 거실도 엄청 넓고 1.5룸인데? 와. 그래서 가봤더니 네. 채광. 동굴을 파서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아니 뭐 싱크홀이 뭐야? 창문이 없고 진짜예요? 과하다. 에이 네. 진짜 토크 너무 과하다. 530이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아니 근데 양심이 없다. 진짜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게 그럴듯하게 너무 좀 괘씸하긴 해. 집을 진짜 이렇게 괘씸하다. 거기 사는 사람을 그-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거기 해화에 낙산공원 있잖아요. 네. 낙산공원을 이렇게 파서 집을 지어놓은 거야. 진짜 대박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 동네 땅굴.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 아니 진짜 네. 로 땅굴을 팠다고. 아 또. 근데 갔는데 제가 느낀 게 집도 되게 넓고 깔끔하고 좋은데 싸고 너무 싸잖아요. 530 거저지. 근데 거저죠. 네. 너무 막 안 좋은 감정이 약간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그 동굴 파가지고 막 지내 나올 것 같았어. 그게 진짜 집이 벌레도 주는 진짜. 기운이라는 게 진짜 그리고 무시하지 저 못할 한 개 더 궁금한 게 반지층인데 네네. 막 해 잘 들어와요. 여기 꽤 채광 잘 들어와요.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집 계약할 때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음. 저희도 제가 계약 왜 했는 줄 알아요? 왜 하셨어요? 그 전집 주인이 저한테 제가 이 집 와서 너무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러는 거야. 웃겨. 그래가지고 그 말에 저는 진짜 속아가지고 음. 계약했어요. 그럼 이 얘기 한 개씩만 더 해주세요. 그럼 반지는 진짜 왜 안 되냐? 왜 안 습한 되냐? 습한 거? 것도 있고 어. 근데 저는 습한 게 근데 왜 중요한 거예요 또? 곰팡이 생기면은 어. 그러니까 자취를 하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아.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 모든 거를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네. 진짜 아시겠지만 뭐 이불 빨래, 그냥 옷 빨래, 뭐 설거지하고 네. 밥 해 드신다 했으니까 네. 요리부터 시작해서 방 청소 어. 이런 것들을 하루만 놔둬도 집이 어. 개판이 돼요. 빨래 저- 어떻게 말려요? 습하면 습하면. 아니 근데 아. 그런 상황에서 곰팡이 청소까지 자기가 언제 하고 있을 거야. 저 그리고 그러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 진짜 침수될 수 있어요. 저희 침수? 아, 그래. 저 그 흑석 살았었거든요. 네. 어. 근데 거기가 저는 2층이었는데 네네. 그 지하 반지하가 있었어요. 네. 진짜 그 홍수 났을 때 침수됐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때 강남역 침수 한참- 아, 그러네. 한창. 네, 그러니까 강남 근처잖아요. 맞아. 완전 거기 침수돼가지고 그 사람도 많이 죽었잖아. 그래, 위험하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 절대 한 안 분 돼. 사셨는데 진짜로 정말 위험할 뻔 하셨어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반지하를 어. 이제는 못 만들게끔 어. 법이 개정이 맞아요. 됐어요. 그래야겠다. 네. 네. 그리고 또 치안 문제도 있고. 치안 문제도 있고. 그것도 엄청 크죠. 반지하.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보셨잖아요. 그 뭐야? 기생충 보시면은 그쵸. 술 취한 아저씨들이 거기다 쉬쌀 수도 쉬싸고. 있어요. 와. 그거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네. 내가 반지하는 안 되겠다. 반지하는 지금 정말 되게 아닌 것 같아요. 안티 반지야. 안티 반지하. 음. 듣고 계시죠? 안 됩니다. 네, 반지하 안 안 됩니다. 되겠네요. 근데 반지에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주 없애야 비용을 된다. 참 그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주를 하게끔 하는 사업을 하고 오,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그쵸. 그 돈 가지고 지층으로 갈 수 있냐? 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그죠.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그쵸. 진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생각을 음.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반지하의 장점은 단 하나도 없나요? 뭐 가격이 싸다. 싸다.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 아니면 뭐 외국인 분들 듣고 계시면 뭐 기생충 영화를 뭔가 아.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체험. 아, 네, 체험. 체험해볼 수 있다. 근데 진짜 왜냐면 체험해볼 수 있을 한국밖에 것 없잖아요. 이거 맞아. 이 반지. 진짜요? 문화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기생충 나왔을 때 네. 반지하 이거를 한국 사회의 일면으로 소개하는 외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네. 신기하네. 집을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다들 이제 뭐 이분께 또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보자면 집을 어디서 좀 많이 보셨어요? 그렇게 집을 많이 구하셨으니까 각자의 뭔가 집을 구할 때의 꿀팁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세라면 당연히 대출 얼마나 껴있는지 완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집을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본다던가 사전 조사를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구했어서 부동산을 그러면 먼저 간다. 아니요. 먼저 네이버 부동산으로 찾아보고 네이버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네, 찾아보고 갔었죠. 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네. 저희가 저희 윤호님이 지금 집을 구하고 있어가지고 맞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없어진대 어떻게 없어진대요. 맞아요. 했었는데 공유한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네. 다시 찾아봤더니 네이버 페이랑 합쳐져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11월부터 그 기능이 조금 개편이 된다. 오.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 지금도 약간 합쳐져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네이버 맞아요. 페이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네네. 뭘 잘못 누르면 자꾸 부동산으로 넘어가. 왜요? 맞아. 갑자기 왜 내가 이게 뜨지? 약간. 합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11월에 이제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좋네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쓰신다. 조이님은 그러셨고 네. 그러면은 포지님은 어디를 주로 좀 많이 쓰셨어요? 저는 조금 꼼꼼한 편이라서 네이버 부동산이랑 뭐 직방 다방 다 깔고 일단 다 본 다음에 와. 거기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도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제 우와, 번호를 다 발품. 걸어놔요. 우와. 당근 이런 거 봐요? 당근이나 카페 이런 것도 당근은 보시나요? 피터팬 이런 거? 피터팬 봤다. 피터팬도 보고 당근은 안 봤고 음. 그냥 부동산에 가서 제가 이제 원하는 조건 뭐 다 컨디션 이렇게 같은 해놓고. 거 딱 설정해놓고 음. 연락 주셔라 이렇게 하면 금방 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또 다양하게 쓰고 그렇군요. 계시네요. 온라인에 안 올라오는 매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확실히 있군요. 오프라인 발품까지 같이 팔아야 네. 좋은 맞아요. 집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집을 구하니까 딱 3개를 보거든요. 제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요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당근을 제일 많이 보고 당근이 요새 많이 본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네이버 카페. 피터팬, 아, 피터팬. 피터팬 아니에요. 무슨 그냥 청년 카페가 있어요? 뭐 핑커벨, 아니 웬디. 웬디? 웬디. 근데 당근이 이게 좋은 건가 싶어서 아,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직거래로 해서 우리 집 보여주고 이렇게 피터팬은 좋던데 뭔가 안전의 문제가 있지 꿀매물이 않을까? 피터팬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터- 어, 진짜요? 피터팬이에요?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근데 그렇네. 꿀팁이네. 그런 네. 허위 광고라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피터팬, 낚시성으로. 다방, 직방 그런 건 어떻게 걸러야 될까요? 그 개인 매물. 저는 이제 피터팬에서 꿀매물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개인들이 맞아. 이게 갑자기 뭐 살다가 사정이 중개사가 생겨서 올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 이제 누굴 구해놓고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금방 계약되더라고요. 전 그 개인 매물이 이제 당근도 다 개인 매물이거든요. 최근에 진짜 개 같은 경험한 게 한 게 네. 제가 퇴근을 하고 그 상봉 쪽에 네. 집 매물이 괜찮은 게 올라와가지고 야, 퇴근하고 상봉까지 갔어? 네, 그래서 상봉까지 제가 가겠다. 그래서 한 8시에 도착할 것 같다 했더니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퇴근을 마치고 한 4, 50분 달려서 상봉에 갔는데 집을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근데 이제 개인 매물이니까 뭐 계약서 쓰고 싶으시면 여기 중개 부동산 알려주겠다. 그럼 그분이랑 이야기하셔가지고 집주인분이랑 얘기해서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계약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 한번 와라. 집주인이랑 얘기해봐서 계약서 쓰게 해주겠다. 네. 하고 이제 부동산 전화를 끊자마자 그 아까 봤던 그 세입자가 전화가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어요? 죄송하지만 집주인이 갑자기 여자만 받겠대요.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힘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빡쳐가지고 아니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저도 몰랐어요 유유 갑자기 집주인분이 이러네요 이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참 계약 직전에 바뀌는 경우 있죠. 그리고 그런 거는 미리 알려주면 미리 알려줘야지. 네. 미리 알려줘야 돼.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지금 사는 집이 원래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계약금을 넣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갑자기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는 거야. 너무 힘 빠지는 거야. 저도 그러니까. 그 집을 봤을 때쯤 발품을 한 10군데를 집을 보고 온 상황이었어요. 네.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쵸.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반전세 하자 해가지고 결국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해버리니까 월에 나가는 현금이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운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집주인분들도 네. 뭐 마음이 변심이 되실 수 있겠지만 좀 그때그때 그래요. 미리미리 좀 고지를 맞아요.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 오늘 많이 주셨는데 네.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피터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직방 다방보다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광고 수수료 자체가 직방 다방 대비해서 네이버 부동산이 굉장히 싸대요. 그래서 중개사들도 하나 올릴 때마다 광고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그 수수료가 네이버 부동산이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거기가 매물이 많고 피터팬 같은 경우도 카페다 보니까 수수료가 이제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매물이 많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꿀팁이네요. 네. 진짜로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제 자취 1인 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고민은 얼추 저희 이 정도면은 좀 많이 해결해드리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반지층은 살면 안 된다. 반지층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웬만하면 하면은 하지 마. 치안이 안 그렇게. 좋은 곳도 살면 그렇죠. 안 된다. 치안도 안 된다. 음. 그리고 부동산을 어디서 구하면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오늘 주제 관련해 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은 더 한 마디씩 하고 오늘 방송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은 콘텐츠는 제가 어제 본 영화가 대도시의 사랑법인데 네. 그게 이제 큰 주제는 뭐 그 남녀간의 우정 이런 거지만 이제 또 작은 주제 중에 하나가 자취에 관한 그 남자 여자인데 이제 둘이 동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취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나의 보시면 컨텐츠로 재밌지 않을까. 네. 아 그럼 동거를 하면 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취랑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건 또 그쵸. 그 다양한 거주 그쵸. 형태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다른 어. 또 저기죠? 이건 또 근데 새로운 또 얘기거리라서 아, 네. 저희 주제의 확장이 이렇게 되는 어. 걸로. 남녀가 같이 자취 동거하는 게 그러니까 친구인데 가능한. 아, 근데 그건 전제가 있잖아요. 다음에 얘기해보면 좋긴 다음에 하겠다. 또 다음에 얘기하면 얘기해보죠.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뭐 하나 컨텐츠 추천해 주시죠. 그러면. 컨텐츠요? 네. 갑자기 컨텐츠 추천. 자취에 대한 컨텐츠. 저도 막간 추천을 드리자면 사실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실 텐데 자취남 아. 유튜브를 저는 적극 추천을 음. 하고 싶습니다. 자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취남을 보면 되게 오평남짓한 작은 방에서도 자기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들을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자취남 유튜브 적극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자취남. 그 자취남 씨가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까지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청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사실 제가 멋있더라고요. 오는 길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봤는데 비주류 경제학에서 올라온 컨텐츠인데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조명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직방, 다방, 뭐 기업 분석까지 쫙 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와 진짜 좋네요. 꿀팁이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콘텐츠는 그 캥거루족을 다룬 예능인데 캥거루족에 관련된 또 말이 많더라고요. 네. 최근에 예능 제목이 다 컸는데 안 나가요래요. 잘 지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 컸는데 안 나가요고 요거 기획 읽어보면 높은 물가 집값 상승으로 청년 2명 중 1명이 캥거루족으로 산다. 뭐 이런 캥거루족의 관찰기 프로그램이라는데 참 진짜 우리나라에서 독립이라는 이 의미가 주는 게 너무 지금 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닌데 참 그렇죠. 되게 씁쓸한 부분이죠.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너무 슬퍼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캥거루족을 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의 맞아요. 지금 이 세대를 너무 안 나가요? 나도 나가고 못 싶다.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바꿔야 나가요.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 예능을 보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뭐 이런 하나의 네. 사회 단면을 보여주고 네, 네. 있다. 담론을 그렇다. 던진다. 그렇네요. 네. 조이님도 뭐 마지막에 뭐 하고 싶으신 말 혹은 추천하는 콘텐츠 있으시면. 저는 추천하는 콘텐츠는 딱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제가 워낙 자취하면서 썰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네, 또 찾아오시면.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후일담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나중에. 동생분이랑 사시죠? 네, 둘이 살고 있어요. 그 동생은 독립하고 싶다고 말 안 해요? 언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나중에 동생한테 한번 전화 연결 한번 지긋지긋하다. 해봐요. 전화 연결 한번 다음에 해보는 지긋지긋해요 걸로.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나간다. 최. 내가 취업만 해봐라. 여러분 오늘 방송에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퇴근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퇴근합시다. 손석희 씨세요? 네. 이금희 씨. 퇴근하시죠. 이금희 씨. 네, 퇴근합시다. 퇴근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금이? 근데 배 너무 고파. 왜 이렇게 너무 Thank you.